사라진 지갑과 낯선 번호.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져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그래, 이렇게라도 바람 쐬는 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갑이 사라진 것이다. 현금 몇만 원이야 잃어버려도 괜찮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주민증, 은행카드, 그리고 손주들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내 삶의 흔적이 몽땅 사라진 기분이었다. 허둥대며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알렸다. 그러자 아내는 싸늘하게 말했다. 아휴, 당신은 늙으니까 이것저것 흘리고 다니네. 그러니 내가 뭐라 하잖아.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만 붙어 있어야 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는 나를 짐짝 취급하는 건가? 그날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일까?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으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성호 어르신 되시나요? 제가 오늘 공원 벤치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청년이 있다니.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그는 내 지갑을 내밀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어르신을 뵈니 마음이 짠하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에 나를 무시하는 목소리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은 나를 한순간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아직 세상은 버릴 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전화를 붙잡고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은 몰라야 해요. 제가 처리할 테니.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내 지갑이 사라진 사건, 그리고 그 낯선 전화. 모든 게 묘하게 얽혀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지만 곧 수화기가 내려지는 소리만 남았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향해 물었다. 왜 그래? 어디 나갔다 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의 수상한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은 몰라야 해요 라는 말이 계속 귀에 울렸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살금살금 다가가니
아내가 오래된 상자를 뒤지고 있었다. 그 상자. 결혼 초부터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며 숨겨둔 그 상자였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의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를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오후에 아내가 외출했다. 요양원 봉사 간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다. 평생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아내가 간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아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였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남자는 서류 뭉치를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그 서류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에 서명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더니 아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다. 저녁 7시 아내가 돌아왔다. 봉사활동 어땠어? 내가 물었다. 응, 괜찮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그 비밀 상자를 열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다른 남자와 찍은 아내의 사진들, 그 남자가 보낸 편지들, 그리고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지. 편지 한 장을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희야,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지금은 미안해. DNA 검사지의 결과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자관계 확률 99.97%. 그리고 맨 아래 이름란에는 김민수 아버지 마이너스 김준호 아들. 김준호. 내 둘째 아들 이름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30년간 내가 키워온 둘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서둘러 상자를 제자리에 두었지만 DNA 검사지 한 장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네. 아내가 다가와
내 이마에 손을 댔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내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면 지금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DNA 검사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준호에게 전화해야겠다. 아니,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어제 내 지갑을 주웠다던 그 청년. 혹시 그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면? 내 지갑 분실부터 그 착한 청년까지. 휴대폰을 꺼내 어제 그 청년이 걸어온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지갑 주신 분이죠?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김민수입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김민수. DNA 검사지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다음 화에 계속.